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사연은 결혼 자체를 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결혼을 왜 했나 모르겠습니다. 물을 수 있다면 아예 물러버리고 제 기억에서 이 남자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으니 이런 고통도 제가 감당할 몫이겠죠. 남편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독실한 신자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가 같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해 만나면서 나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여자와도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 같습니다. 결혼 초 살림 경제권으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경제권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각자 알아서 하되 생활비를 각출해서 꾸려가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경제권을 나한테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게 싫으면 그럼 당신이 경제권을 갖고 꾸려나가면 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한 곳에 몰아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 또 양쪽 집안에서 지원받은 게 없어서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벌어서 알뜰하게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당신 말이 맞긴 한데 당분간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차차 합치자고 급할 거 없잖아. 제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당분간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다길래 그럼 차차 합치는 것으로 해보자고 결론 짓고 남편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정해둔 생활비 통장에 각자 입금하기로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2달째 생활비를 안 넣어놨더라고요. 체크카드로 장을 보다가 잔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남편한테 물었고 남편 하는 말이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이직 준비 중이야.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말하지 않았어? 하니 곧 취업이 될 것 같고 당신 걱정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근데 2달 동안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했었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매일 아침 어디를 갔던 건지 물었더니 그냥 작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하네요.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간 번 돈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거 모두 교회 헌금으로 냈어. 나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쳤어. 저도 다 이해합니다. 갑자기 닥친 시련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싶은 심정을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한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가장인데 집안 형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정성껏 드린 헌금에 대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못 벌어도 당신이 벌고 있으니 당장 집안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 남편 마음 상하지 않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을 위해 많이 기도했고요. 얼마 후 지원한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다면서 다녀오더니 다른 회사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지원한 회사가 제법 규모도 크고 건실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물었더니 그 회사 면접을 보는 임원 핸드폰 바탕화면에 닮아도 그림이 있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저도 닮아도 그림이 어떤 건지 알고 크리스천이니까 그런 그림 꺼려지는 것도 다 이해하는데 그건 그냥 회사 생활인 거고 임원은 그냥 회사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그렇게 제 월급으로 그럭저럭 살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기쁜 마음은 잠깐이고 남편이 쉬고 있는데 제가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쩌나 싶어서 이제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당신 이제는 정말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도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친정 언니가 형부가 다니는 회사 거래처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원해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도 좋다면서 지원했고 그 회사에 다니게 됐습니다. 회사를 2달쯤 다녔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는 갑자기 일을 관두면 어쩌냐고 형부가 어렵게 말해서 입사한 건데 앞으로 거래처 얼굴 보기 민망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왜 그만뒀냐고 물었더니 회사에 저녁 회식이 너무 많고 회식이 아니라도 직원들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퇴근 후 자주 술을 마시는 게 너무 안 맞아.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술 정말 싫어하고 이 사람도 술 한 모금 입에 안 대는 사람이라서 그런 자리 괴로웠을 수 있겠죠. 근데 소개로 들어간 자리인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형부 얼굴이 뭐가 되겠냐고. 새로운 직원 뽑을 수 있도록 조율하고 그만두든지 했어야지 그 부분은 당신이 경솔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건 술과 회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음 달에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떠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급하게 서류 준비하고 하느라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함께 가겠냐고 묻는데 그런 엄청난 결정을 왜 저에게 상의도 한 번 없이 통보하듯 하나요? 제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선교 활동을 가라는 말씀을 하셨어. 당신 나랑 같이 가면 그런 아프리카 오지에서 아이 낳고 살 수 있어? 그것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근심이고 걱정이야? 난 못 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 혼자 간다고 합니다. 갔다 언제 돌아오는지 묻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딱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칼같이 정해 말할 수 있어? 남편의 확고한 마음에 전할 말을 잃었습니다. 낯선 오지에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힘듭니다. 누구라도 이런 결혼 생활을 하긴 힘들 겁니다. 남편이 저랑 왜 결혼했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한 이 선택이 너무 후회됩니다.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